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3차시 수업이고요.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대표값의 종류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있는 대표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자,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대표값을 배우는 학문을 우리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릴 통, 거느릴 통이에요. 자, 요렇게 씁니다. 아마 제가 보고 쓰고 있으니까 이거 맞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스릴 통에다가 이제 계산계, 요렇게 이제 씁니다. 영어로 쓰면 이거 이제 statistics 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단어를 자세히 뜯어보면 state,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뜻의 state라는 거 있죠. 거기에 mathematics 할 때 mathematics, 여기 뒤에 있는 요거를 따가지고 state 하는 나라에서 쓰는 수학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통계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첫 시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과연 수학을 어떻게 이제 쓰려고 이 통계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어떤 집단이 있으면요, 우리가 거느리고자 하려고 하면 그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혼자서는 나를 못 다스리니까. 그죠?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어떤 집단은 뭐 키가 크다. 어떤 집단은 몸무게가 많다. 어떤 집단은 똑똑하다 하는 그런 특징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조사를 해서 뭘로 나타낸다? 숫자로 나타나는 거. 숫자. 이걸 갖다 수치화라고 이제 하는데, 그 과정은 이 특징을 숫자로 이렇게 이제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특징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걸 숫자로 수치화하는 이 작업. 이걸 우리는 통계라고 하고요. 이 통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여기서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살펴보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어이구, 자료를 정리하거나 이제 표 하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자료의 분포 상태를 요약하거나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전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잉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요 그물에다가 요 원반을 갖다 던지죠. 원반을 이렇게 이제 던지게 되는데, 이 원반이 여기 들어가는 걸 숫자로 셌대요. 10개씩 숫자로 세가지고 A 모둠, B 모둠 했는데, A 모둠은 4명이 던졌고 B 모둠이 5명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A 모둠이 잘 던졌는지 아니면 B 모둠이 잘 던졌는지 이거를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었지만,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거죠. 누가 더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걸 비교를 한눈에 알아보긴 힘들더라. 여기선 도연이가, A에서는 도연이가 제일 잘했으니까, 도연이가 이제 이겼다고 할까? 도연이가 있는 A 모둠 이겼다고 할까? 하다가도, 점수는 요게 이제 제일 높은데, 요 5모둠, 요 B라고 할까? 이런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이제 어떻게 이제 한눈에 알아봐야 될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생각톡에서 두 모둠의 기록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 재게 되는데, 그 평균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거든요. 별표 쳐놓고 영어로 mean이라고 하고, 그래서 m을 이제 씁니다. 소문자 m. 그래서 이제 평균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각각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는 별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별량이 있으면 별량 1, 별량 2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별량 2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영어로 나타낼 때는 x1, x2 이렇게 이제 나타내요.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그럼 B 모둠 같은 경우에는 y1, y2, y3, y4, y5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다? 별량의 총합 다 합해서 이제 별량의 개수 4로 나눈 게 이제 A 모둠의 평균 해서 MA 해서 이제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걸 6개, 그리고 이제 MB 해가지고 이거 나타내는 거죠. MB 하고 나타내면 B 모둠의 평균이니까 B 모둠에 있는 모든 별량의 합에다가 B 모둠 개수 별량의 개수인 5로 이렇게 나눠준 요 값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여기는 MA가 MB보다는 이제 더 크네, MB보다는 더 크네 라고 해서 A 모둠이 B 모둠을 이제 A 모둠이 B 모둠보다 더 잘했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갑자기 글이 짠 나타났죠. 여기 없어진 줄 몰랐네. 자, 그래요. 보면 이때 평균은 각 모둠의 기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A 모둠의 기록이 B 모둠의 기록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모둠을 대표하는 값은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고요. B 모둠의 기록을 대표하는 숫자는 5.4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대표값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는 요 설명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대표값은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의 특징을 대표하는 숫자 인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는 다 3학년 1반이 있을 거니까. 자, 3학년 1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성적이라고 하는 조사를 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수학 성적이 x1, x2, x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평균은 이제 요것들을 다 더해서 만약에 3명이 있다라고 하면 3으로 나눈 이 값을 우리는 이제 뭐다? 평균 해가지고 m, 스몰 m, 민의 첫 글자입니다. 민의 첫 글자 평균. 이래서 이제 뭐다? 수학 성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들이 키나 아니면 몸무게 같은 거, 그죠? 아니면은 뭐 통학 시간, 3학년 일반의 통학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3학년 일반의 수학 성적은 60점이다. 뭐 키는 한 170cm이다. 몸무게는 한 60kg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학 시간은 10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자료를 있다고 하면 전부 다 더해서 이거 뭐지? 그 별량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평균이라 하고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숫자 하나로 딱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요 앞에서 이제 배웠던 게 있죠. 통계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게 뭐냐 하면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확률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죠? 그럴 때 이만큼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데 이 통계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우리는 확률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확률을 이용하느냐? 평균에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을 할 때 별량의 개수로 나누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A 모둠 갖고 할게요. 여기 A 모둠에 대해서 x1, x2, x3, x4 있다라고 하면 요 x1이라고 하는 요 별량이 나타날 가능성은 4명이 있으니까 4명 중에 하나 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5라고 하는 숫자가 A를 대표할 확률은 5분의 1. 여기 있는 8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대표할 확률은 4분의 1.
그래 6이라고 하는 것도 4분의 1의 확률로 대표할 수 있고 현아도 4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게 4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5라고 했지만 이 식은 사실 5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5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8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다. 6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고 5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라서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을 우리는 평균으로 보겠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별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에다가 이제 n분의 1 별량에다가 n분의 1 해가지고 총 n개의 별량이 있다고 하면 각각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평균은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이다 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기호를 못 써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써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눈에 더 와닿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근데 이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몇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의 연봉 이라고 하면 이런 자료가 있고요. 아니면 3학년 1반에 이제 뭐다? 티셔츠 사이즈 요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연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은 이제 몇 명이 이제 돈을 어떻게 버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다. 아니다. 10명이면 너무 현실성이 없나? 자, 25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3학년 1반에 25명이 연봉이 자, 빵빵빵 이렇겠죠? 그죠? 뭐 벌고 있는 애가 없겠죠? 빵빵빵 이렇게 이제 되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선생님 저 사실은 건물주 아들이에요. 저 건물주예요. 그래갖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2억 5천만 원을 법니다. 라고 이제 라고 할게요. 와, 부럽다. 맞죠? 자, 2억 5천만 원을 누가 하나 이렇게 이제 딱 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24명은 전부 다 이제 버는 돈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한 명이 2억 5천만 원을 벌게 됨으로써 만약에 이걸 평균을 낸다라고 쳤을 때 평균을 내면 이거 전부 다 더하면 2억 5천만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25명이 이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뭐예요? 평균은 1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평균은. 근데 여기 있는 1천만 원이 요 3학년 1반의 평균 연봉이다라고 여러분들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절대 다수인 24명이 전부 다 0원을 버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오염이 되다니 부럽다. 부럽긴 하지만 오염이 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연봉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뭘 사용하게 되느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값은 그거 뭐지? 그거 오름차순 자료를 이렇게 이제 뭐 작은 거부터 큰 순으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합니다. 정렬을 이렇게 했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그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다 평균을 쓸 수 없을 때 쓸 수 없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중앙값 극단적인 값이 이제 들어가 있을 때 별량 중에서 어떤 하나의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작거나 너무 커 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쓰는 게 좋다? 중앙값을 쓰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극단적이다 라고 하면 평균을 쓰지 말고 이제 중앙값을 쓰자 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평균을 씁니다. 진짜예요. 평균을 쓰는데 극단적인 값이 섞여 있을 때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고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 사이즈가 어떤 애가 이제
90을 입고 어떤 애는 95를 입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두 개의 평균인 92.5라고 하는 사이즈가 우리의 이제 티셔츠 사이즈라고 하자 하면 여러분 납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옷 사이즈는 90 아니면 95 요렇게만 있으니까. 맞죠? 근데 티셔츠 사이즈가 90, 95, 100 요렇게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도 있을 수 있죠. S, M, L 그죠? 스몰, 미디움, 라지 아니면 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때에도 우리가 수치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도 없고 중앙값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이제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 제일 많이 나온 값 그 제일 많이 최빈 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최고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 빈이겠죠. 그래서 이제 최빈 값을 사용하는 상황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그냥 문제 1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값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이네 동네에는 폐건전지, 폐식용유를 수집하는 자원순환 가게가 있는데 이곳에 폐건전지는 새건전지로 교환해주는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주영이네 반 9명이 이 가게에 가져간 폐건전지 개수를 조사했다 라고 했는데 자, 개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와 이거 엄청 극단적으로 이제 가져왔죠. 그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는데 요 하나의 값 때문에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이상의 학생 수를 구해보고 대표값이 평균으로 적절한가? 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뭐다? 주어진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은 그런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보다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이 값을 그 자료의 중앙값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때 중앙값은 영어로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치약 이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소문자 M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겠죠. 평균은 민 해가지고 스몰 M이었던 거 여기 기억하고 있죠. 그죠? 민 해갖고 스몰 M이었는데 중앙값도 스몰 M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요 주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일단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작은 거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한번 살펴보면 1이 제일 작죠. 그럼 없애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4죠. 없애고 5,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0. 근데 여기 또 10이 있죠. 그럼 10 한 번 더 써요. 그 다음에 46.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평균을 안 구하고 뭘 구하겠다. 이제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양쪽 끝값씩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양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는 이 값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앙값. 중앙값 해갖고 이걸 8. 그래서 이제 이 자료 폐건전지 개수의 평균보다 여기 있는 이제 중앙값 8이 이 집단을 잘 대표하는 값이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46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극단적인 값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평균은 뭐예요? 라고 이제 하면 그래 구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5였고 이렇게 하면 10, 16,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3, 이렇게 하면은 43, 이렇게 하면은 5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99네. 자, 그래서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니까 만약에 평균이다.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99를 9로 이제 나눠야 되죠. 그래서 11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뭐예요? 11이 대표한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료가 11보다 큰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집단을 이제 대표하는 값으로 11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앙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요. 중앙값을 구할 때 별량의 개수가 홀수이면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하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홀수면은 딱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없애다 보면 하나의 값만 무조건 남겠죠. 그럼 이 값을 요 별량의 중앙값이라고 이제 정하는데, 짝수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짝수면은 자, 양쪽 요렇게 왼쪽 오른쪽 지우다 보면 두 개가 남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없애면 가운데 남는 게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한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랑 4의 평균, 2 더하기 4의 평균인 이제 2분의 6, 3을 우리는 이 별량의 이 자료의 중앙값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별량에 있는 숫자로 꼭 정하지 않아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 홀수면 무조건 뭐예요? 별량의 개수가 홀수면 무조건 요 자료에 있는 별량 중에 하나의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그런데 짝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게 4랑 4라고 쳐봅시다. 그죠? 4, 4 되어 있으면은 이거의 평균은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가 중앙값이 되는 건데 별량 안에 있는 숫자가 이제 되겠죠? 그죠? 중앙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짝수라고 해서 한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인데 그 중앙값이 무조건 별량의 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앙값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정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빈값은 자, 요거 같이 옷가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옷가게에서 바지 허리 치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뭘 조사하라? 가장 많이 판매한 바지의 허리 치수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낸다라고 칩시다. 아이고, 내기 어렵겠다. 그죠? 내기 어렵지만 만약에 계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자, 두구두구 평균을 계산하면은 이 m은 이제 78.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요 20개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78.4라고 하는 요 치수가 이 옷가게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78.4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78.4라고 하는 치수를 많이 주문할게요 라고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이제 뭐다? 가장 많이 판매한 바지가 이제 요럴 때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한 거는 80이다. 그래서 이제 78, 여기 평균이 78이니까 우리 78을 갖다가 많이 갖고 오자라고 하면 80이 많은데 평소에 80이 많이 팔리는데 그럼 그 가게 이제 좀 망하겠죠. 발주 취소하면서 막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판매한 바지의 치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그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량화되어 있는 별량을 가지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옷의 치수 95, 100, 뭐 90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105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신발의 크기 260, 265 뭐 이런 것들요, 그죠? 아니면 음료수의 용량 300ml 아니면은 500ml 이런 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요런 평균을 못 내는 거, 내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값을 뭐라고 본다? 채빈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정량화되어 있는 그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그 별량들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대표값으로 나타낼 때는 뭐가 적절하다?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빈,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영어 함자로 봐도 딱 그렇게 생겼죠? 그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모드 해갖고 요때도 이제 뭐다? 소문자 M이네 라고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결론으로서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로 나타낸다? 소문자 M으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타내겠다 라는 겁니다. 대표값은 우리가 이제 평균, 민을 하든 아니면 중앙값, 메디안을 하든 아니면 모드를 하든 어쨌든 여기 이제 3M이죠. 그죠? 그래서 M이 이제 우리는 대표값의 고유 소문자로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있으면 M 나왔다. 그러면 이게 M이 대표값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M이 평균인지 중앙값인지 아니면 최빈값인지는 그 문제 사항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정확한 적절한 상황마다 이제 대표값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이제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은 그냥 뭐다?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세해주면 됩니다. 평균이나 중앙값은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이 대표값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 4, 4, 3개 다 맞죠? 그래서 이제 최빈값은 4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 20이 제일 많아서 최빈값은 12와 20 2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빈값을 구할 때도요.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 놓으면 최빈값을 구하기가 좀 쉬워요. 요 봐봐, 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보라 하면 야 85가 몇 개지 막 세고 있다가 진짜 날이 셉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85, 85, 85 하나, 둘, 셋 요렇게 하고 맞지? 이 다음에 요 80 있네. 그럼 80 요렇게 없애고 그죠? 작은 순서부터 요런 식으로 이제 쓰면 좋아요. 85 다음 90일 건데 그럼 90 자, 했고 그 다음에 9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죠? 그 다음에 100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105 요렇게 쓴 다음에 제일 많은 거를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요래 하면은 이 자료의 최빈값은 85랑 95다. 요렇게 이제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구할 때 이것도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적은 다음에 하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앙값이나 여기 있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막 진짜 문제를 내라고 하면 틀리라고 그냥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짜 수학적이지도 않은데 헷갈려가지고 막 틀리는데 그럼 좀 짜증이 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구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왜 나왔는지 그 방법은 알아야 되죠. 평균이랑 분산이랑 평균 분산이 아니고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 요 세 개는 구하는 방법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하는 그 도구는 엑셀이라고 있거든요. 엑셀에서 잘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어떻게 쓰더라? 에버리지 이건가? 미안합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함수가 있거든요. 중앙값은 메디안,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은 모드 해가지고 그걸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제일 간편해요. 그죠? 계산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시험을 풀어야 되니까 이거 구하는 방법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